안녕하세요.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의 작가 이태숙입니다. 저는 작가라기보다는 초등학교 교사로 매일 한 권씩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매일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 저 자신이 그림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책을 모으고 그림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들과 나눈 이야기가 쌓여 책을 쓰게 되었고, 여러분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2020년이 벌써 10월도 저물고 2달 남았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대외 활동을 줄이며 지낸 시간이 어느덧 10달이나 되었네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이 바이러스와 공생하며 생활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기에 감히 제가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온라인 북토크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비대면이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다 보니 저도 오늘 화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 행복, 가족, 꿈. 제가 말한 낱말들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따뜻하지 않나요?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럼 인권은 어떤가요? 인권이란 낱말이 여러분에겐 일상적인 말인가요? 저에겐 인권은 왠지 무겁고 불편하고 잘못한 것 없어도 뭔가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덮어버리고 싶은 낱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인권 관련 책을 썼다니 저도 신기할 뿐입니다. 저는 인권운동가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일 그림책을 읽어주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손에 잡히는 아무 책이나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관련시키고 아이들의 마음 성장에 도움을 되는 책을 주제별로 골라 읽어주는 교사입니다. 잠깐 우리 반에서 요즘 읽었던 그림책을 살펴본다면 장애인 관련 그림책을 일주일 이상 읽었고 현재는 크레파스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크레파스를 소재로 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까요? 정체성, 나다움, 친구 사귀기, 학교 폭력에 연대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책을 읽으면 아이들은 각각의 책을 비교하며 관점이 다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바라보고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할 줄 아는 시선을 배우게 되지요. 저는 각 교과 수업의 내용을 그림책을 연결하여 수업할 때가 많습니다. 국어, 도덕, 사회, 역사 과목은 제가 단골로 그림책을 활용하는 과목입니다. 그림책으로 수업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관련 그림책을 모르는 척 넘길 수가 없지요. 그렇게 모은 책이 많아지다 보니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한 권 그림책 공감 수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분야의 원고가 많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른 장과 원고 비중을 맞추느라 그리 되었는데 저로서는 몹시 아쉬웠지요. 인권 부분은 제가 제일 정성 들여 많은 꼭지를 썼는데도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였습니다. 그림책을 공부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림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품들이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데 읽고 나면 찌르르 통증을 유발했지요. 가슴이 철렁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는 책들이었습니다. 인권 유린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작가들의 놀라운 재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그림책을 범위를 넓혀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치 고구마를 캐는 것과 같았습니다. 줄기를 잡고 잡아 끌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듯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권 관련 그림책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출판 과정의 이야기를 들은 후배가 인권으로 한 권을 엮으세요 라고 한 말이 제 머리에 콱 박혔습니다. 그 후 인권 관련 그림책을 열심히 모으고 철학서와 사회학 서적들을 찾아가며 인권을 공부했지요. 그리고 교직을 떠나기 전에 이 분야의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념으로 양분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 빈부격차가 하루게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국제화 시대가 되는데도 혐오의 정서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 표출되는 모습. 다름이 곧바로 차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목격할수록 제 마음에서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빨리 책을 쓰도록 부추겼습니다. 원고 작업에 열중해 있을 때 책 속에 등장하는 토마스는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고 물으셔서 앞에 이야기를 하며 원고 작업 중이라고 했지요. 수녀님께서 많이 버리셔서 크게 얻으시는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책을 쓰는 이 일이 제게 예약된 일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부하며 보니 인권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안타까움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크게 전해져 대충 쓸 수가 없었지요. 먼저 나 자신은 편견이 없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멋부리는 말, 치장하는 말로 쓰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매일 글을 쓰기 전에 인권 유린으로 희생되신 분들, 인권운동으로 생을 바치신 분들께 누가 되지 않는 진실한 글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회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고 자며 하루하루 생활하는 생물학적 삶의 보장은 물론이고 기쁨, 만족,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서적, 문화적 삶까지 우리는 모두는 누려야 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진 연대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더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랑, 행복, 가족, 꿈과 같은 낱말이 어느 특정한 사람만 소유하는 낱말일까요? 아니지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도 이 낱말들은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언어인 거지요.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도 마음 깊이 따뜻함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언어마저 마음속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을 썼습니다. 예전의 저처럼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독자를 생각하며 되도록 쉽게 인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인권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권 교육은 나의 소중함을 알고 너의 소중함을 인정하며 우리로 함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 이해한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서문을 꼼꼼하게 읽으시나요? 저는 서문을 꼼꼼하게 읽는 편입니다. 서문에는 작가가 높은 곳에서 책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글을 썼으며 어느 부분에서 힘들었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점이 아쉬운 내용인지 안내하고 있어서 서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 책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고 작가의 애착이 저에게도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되풀이하여 읽고 수정한 책이 나오자 정작 손에 들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바르게 썼는지 자신이 없었고 독자들이 어떻게 읽을지 걱정되고 스스로 부끄러워 팽개치듯이 놓았다가 이 원고를 작성하며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자료를 찾아 공부했던 일, 책을 고르느라 방바닥에 수북수북 분야별로 책탑을 쌓았던 지난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독자에게 다가가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과 진실함으로 쓰려 노력했던 당시의 두통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서문을 꼼꼼하게 읽고 어려서부터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라는 저의 당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제1장은 나를 열어 환대하라는 주제로 나와 내 주변 이야기로 시작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정서를 환대로 풀어나갔는데 타인을 받아들이는 환대의 마음은 나를 인정하는 높은 자존감으로 타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은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이란 주제로 역사에 등장한 인권 유린과 차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하버트 조지 웰즈의 말처럼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림책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며 세계는 아직도 평화를 표방하지만 평화롭지 않은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장은 내어주는 삶을 실천하다라는 주제로 인권을 위해 노력한 우인들을 엮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계속 감사합니다를 마음 깊이 새긴 것 같습니다. 쓰다가 막히고 생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 느낄 때마다 일단 멈췄습니다. 다시 책을 찾아 읽고 검색하고 뭔가를 뒤적거리다 보면 늘 어느 한 구석에 나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필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절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마음속으로는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차마 넘길 수 없었던 부분은 세월호 사건을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커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교정세를 볼 때에는 장기려 박사와 이태석 신부님의 글을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들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었구나 느끼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자기가 쓴 글을 읽고 자기가 읽으며 눈물바람이라니요. 그림책만 보았더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그분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덕분이지요. 제게 도전과도 같았던 부분은 3장입니다. 고작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우인의 삶이다 보니 그림책 한 권으로 읽고 한 꼭지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 분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책에서 어른들이 읽는 평전까지 섭렵해야 했지요. 매일 전국 각지의 중고서적에서 택배 상자가 도착할 정도로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제게는 한 분씩 스승을 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울컥해져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책을 쓰다듬었지요. 나를 다시 한번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제가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깨지고 또 다른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을 쓰도록 이끄신 분께 무한 감사드렸습니다. 간디에서 시작된 비폭력 운동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와 넬슨 만델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는 비폭력 운동이지요. 하지만 만델라는 비폭력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무력 항쟁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그런데 27년간 교도소 생활을 마친 만델라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비폭력도 무력 항쟁도 너무 희생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만의 해결 방법은 바로
협상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그 누구의 희생도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저는 마지막 꼭지에 넬슨 만델라를 놓으며 이 책의 전체 메시지가 바로 협상, 대화와 타협으로 독자분들이 읽기를 깊이 기원했습니다.